자, 시설의 처의 종료입니다. 자, 제1절 석방 보죠. 자, 석방 사유 봅니다. 자, 소장은 사면 받으면 이제 수용자를 석방하죠. 그 사면에는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죠. 어쨌든 사면을 받으면 석방됩니다. 두 번째는 형기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석방되죠. 자, 또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이 있으면 석방이 됩니다. 석방 누가 해요? 소장이 시키죠. 소장이 석방하는 겁니다. 장관이 하는 게 아니죠. 당직 간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도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직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소장이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석방의 주체는 소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기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자, 방금 읽었죠. 여기 사면, 형기 종료,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 다 읽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석방 시기를 가보면 여기 사면 나와 있죠. 사면은 언제 해요? 그 사면 관련된 서류가 시설에 도달한 후에 12시간 내에 하면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끊고 12시간 동그라미. 됐나요? 다만 그 서류에서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에 하면 돼요. 형기 종료는 언제 해요? 형기 종료일에 하지 언제 해요? 그치? 이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잘 안 돼요. 너무나 쉬워서. 자, 사망을 볼게요. 자,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일 때는 이것도 이제 서류가 오겠죠. 그 서류가 왔습니다. 그럼 왔다면 서류가 도달한 후에 5시간 내에 하면 됩니다. 5시간 동그라미. 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면 돼요. 자, 그 외에도 나머지가 있죠. 자, 일단은 확실하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항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항은 제가 지울게요. 아니.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밑줄었죠? 이렇게 밑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쳤고 여기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1항에 그 외에도 뭐가 있어요? 가석방 있잖아요. 가석방. 가석방이나 형 집행 면제나 감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과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서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서류가 법무부로부터 오겠죠. 그렇지? 가석방 관련된 서류. 형 집행 면제는 뭐 검찰에서 오든지 뭐 하겠죠. 뭐 감형은 법원에서 오겠죠. 이런 것들 이런 서류가 와야 돼요. 와야지 그 서류가 도달한 다음에 12시간 내에 하면 된다. 는 점은 받으시고 그래서 1항과 3항 이런 거 비교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해서 내요. 기출 받으시고요. 숫자 꼭 기억하세요. 숫자 워낙 잘 나와요. 자, 됐습니다. 자, 석방 예정자 상담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석방 전 3일입니다. 3일 동그라미. 기출 나와 있듯이 5일, 7일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자, 석방 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장례 상담과 지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윗줄 그시고 재량 똑같이 써주고요.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142조.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수용자에게 석방 10일 전까지는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죠. 여기는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하느냐 구별 잘 해두시고 여기는 10일입니다. 자,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색깔입니다. 숫자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리고 여기 또 10일 전까지입니다. 그치? 10일 전까지 7일 하면 틀리고요. 뭐 15일, 20일 다 틀립니다. 자, 그 밑에 소장은 수용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 일시 수용입니다. 자, 피석방자가 질병 등에 걸렸어요.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 일시적이나마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 안 돼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입니다. 본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임의라든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재수용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여기 피석방자잖아. 석방 예정자가 아니고요. 석방 됐는데 그러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질병에 걸렸어. 못 가. 그치? 또는 그 밖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해야 되는데 귀가 못 합니다. 일단 석방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인 신청을 받아서 일시적이나마 재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귀가여비 지급. 자,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다면 장관입니다. 장관 동그라미.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뭐뭐 있답니다. 할 수 있다죠. 이것도 재량입니다. 뭐 청장하면 틀려요. 장관입니다. 자, 귀가여비 그리고 의료를 빌려주었을 때는 사유가 없다면 이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아니할 수 있지만 그게 없다면 회수가 원칙이다. 보증금품 반환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있든 없든 간에 석방될 때 수용자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만 됩니다. 끊고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휴대금품을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죠? 그렇지? 자, 근데 이것은 한 달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1개월 동그라미. 이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한 달 내에는 다 가져가라. 한 달까지는 우리가 보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이후는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다 가져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숫자 요거 1개월 기출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청구 요하지 않는다 했죠? 자, 증명서 발급. 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된 사실 그리고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교도소 갔다 온 것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서 먹을 거야? 뭐 취직할 때 써 먹을 거야? 뭐 취직할 때 교도소 발급 증명 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10% 더 봉급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필요하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신청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실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보시고 불가피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데도 이런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를 할 수 있네요. 자, 석방 예정자 수용 이력 통보입니다. 소장은 석방될 수용자의 재범 방지,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자원 지립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끊고 자,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뭐가 빠지지? 경찰서 빠지죠. 자, 경찰 관서의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개인에게는 동의를 받아서 이 정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통보하는 수용 유력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통보하는 수용 이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터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네요.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사망을 봅니다.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해당 수용자가 사망했는데. 그래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알려줄 때 사망 일시, 장소, 사유도 같이 알려줘야 되죠. 자, 인도입니다. 자, 인도가 출제가 좀 돼요. 자, 1항입니다.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해야 되겠죠. 그치? 유가족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줘야 되겠죠. 이게 원칙인데요. 끊으세요. 다만 사망에 따라서 사망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연장을 하거나 집단 매장을 한 후에는 인도할 수가 없지. 일단 묻었는데. 그치? 자, 올라가 볼게요. 분명 사망했다면 즉시 알려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치?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이 유가족 등이 인도 청구를 안 해요. 인도 청구를 빨리 해야지. 즉시 알려줬기 때문에. 자, 시체는 금방 썩어요. 금방 부패가 되죠.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있으면 빨리 이제 그 매장해야 되잖아요. 그치? 옆에 우리 주변에 친인척이나 뭐 아는 지인들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통 3일 일이 있으면 이제 시체가 이제 운반되잖아요. 그치? 화장터로 가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되잖아요. 그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이 인도 청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에서는 이제 자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럼 자연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덤을 파가지고 갖다 줘요? 시체는 금방 이게 살이 녹아 내려가요.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연장을 했거나 집단 매장을 했거나 그러면 일단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할 때는 인도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이 단서 조항처럼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2항 가죠. 자,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사람이 없다면 임시 매장하거나 그치? 하거나 화장한 후에 봉안해야 되겠죠. 일단 끊을게요. 자, 이 기간 내라 했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치? 임시 매장이지 매장. 요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설명드렸잖아. 3일 내에 빨리 매장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뭐 골치 아프죠. 뭐 시신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금방 부패가 돼. 오장육부가 먼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날 뿐더러 악취 문제도 심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매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일을 두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즉 요 3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장이 이제 먼저 매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화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6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할 때는 화장한 후에 봉안하면 됩니다. 됐고 숫자를 알아두세요. 3일하고 60일 숫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임시 매장은 3일,
화장은 60일. 사망, 소장은 시신을 임시 내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에도 2년 동안 밑줄 그시고 2년이 지나도록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 청구자가 없다니까. 이제는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음 방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 후에 자연장을 한다든지 화장 봉안은 자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간이 2년짜리다. 1년 하면 틀려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3일, 60일, 2년. 자, 됐고 그 다음에 5항 갑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장관이 범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 이해가 잘 안 가대. 응? 화장, 인이나 시신 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소에서 준다고? 화장 비용을 주거나 인도 비용을 소에서 준다고? 왜 주지? 수용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소에서 주나? 그 사람들은 범죄자 아닌가? 그치?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나? 전 이 조문이 잘 이해가 안 되대.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쨌거나 뭐 제가 이해력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요. 재량이다. 의무적. 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네요. 준다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의무적이 아니라 재량으로 소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이 정하는 범주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줄 수가 있다. 자, 기타 규정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을 검사해야만 된다. 검사 누가 한다고요? 소장이 합니다. 의무관이 아니고 교도관도 아닙니다. 소장이 그 시신을 검사합니다. 자, 그럼 밑에 기록 보면 자, 의무관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장에 병명, 병력,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 서명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하나요? 이건 누가 해요? 이건 의무관이 합니다. 소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병명, 병력, 사인, 사망 일시. 이것은 그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무슨 병으로 사망했는지, 어떤 병을 앓다가 사망했는지, 또는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의 원인이 뭔지, 이것은 의무관이 알지. 소장이 어떻게 알아요? 소장이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 의무관을 소장이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자, 147조 같은 경우 이것은 검사 누가 한다고요? 소장이 한다고 여기는요. 의무관 하면 틀려요. 의무관은 자, 병명, 병력, 사인, 사망일시일 때 의무관입니다. 기출도 그렇게 돼 있죠. 2항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그 밖에 변사한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누가요? 소장이. 기소된 상태에서는 법원에도 통보해야 되며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 참여자 신분, 성명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해야만 됩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 소장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소장인데 여기도 소장, 여기도 소장, 여기도 소장인데 요 병명, 병력이 나올 때는 의무관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표지입니다. 자, 소장은 시신을 임시 매장하거나 봉안한 경우 그 장소에 사망자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 장부에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 이 규칙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지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입니다. 5급이 좀 어려워요. 뭐 교도관은 뭐 5급만 되면 다 된 거잖아요.
뭐 4급도 바라지 않습니다. 5급만 돼도 5급과 6급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도 5급은 오지선다형이고요. 난이도도 6급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주 뭐라 그러지? 지엽적인 내용들이 5급에는 상당수가 출제가 됩니다. 자, 2항 집단 매장한 경우 집단 매장한 사람의 요 과적관계 등록 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집단 매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된다.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소장입니다. 자, 됐습니다.